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날은 잘 지내셨죠? 예. 의정부센터 전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이만규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또 다들 뭉쳐서 열심히 하신다고 이렇게 소문 나 있는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또 시작하면서 이만규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1사분기 안전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육하는 거는 그래요. 우리 의정부센터 식구들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기왕에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하고 몰입하고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먼저 같이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이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적 사례는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절로 기적을 만난 우리 제임스 레이니 교수의 사례예요.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미국 그 명문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레이니 교수는요. 건강을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요. 날마다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하거나 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면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친절한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아주 즐겨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레이니 교수가 이제 하루는 퇴근하는데 보니까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아, 저 노인이 많이 외롭구나. 저 외로운 노인한테 이제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외로운 노인과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인을 이렇게 늘 출퇴근길에 만나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친절하게 위로해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터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대화 동무, 대화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이 혼자 마당에 뭐 이렇게 이제 잔디를 깎거나 이렇게 뭐 힘든 일을 하면은 옆에 가서 적극 도와드려 가지고 아주 절친한 그런 친절한 사람이 된 거죠, 사이가. 그런데 한 2년쯤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2년쯤 지낸 어느 날 노인이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노인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인의 집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어디 가셨냐고 오늘 안 보인다고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물으러 들어갔더니 그분이 바로 하루 전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이제 2년 동안 친해졌으니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서로 가깝게 지냈는데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조문회로 가서 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바로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놀랐나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코카콜라의 창업주 회장이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꼭 손꼽히는 그런 부자인데 너무 소탈하게 검소하게 너무 이렇게 이제 표시 안 나게 아주 외로운 노인으로다가 소박하게 살았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요. 또 하나는 한 2년 정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왕년에 한번 잘 나갔다 그러면은 그걸 필히 자랑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자기 과시를 자랑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분인 거를 모르고 인연을 이제 친하게 지낸 겁니다. 그냥 인연을 친절을 베풀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지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또 하나 놀란 거는요. 이 돌아가신 분이 이 레이니 교수한테다가 유언장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장에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것까지 알고는 더더욱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우드로프 회장이 남겨준 그 레이니 교수한테 남겨준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절한 친구 레이니,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언장에다가 유산을 듬뿍 남겨주는 이걸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깜짝 놀랐겠어요. 이 친절로 인한 이 기적 사례에서 그 우드로프 회장이 레이니 교수한테 남겨준 유산이 4조 원 정도 되는, 우리 돈으로 4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조 원이 우리한테 지금 피부에 와닿질 않는데 현재 우리 KT의 시가총액이 9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4조 원이면 KT 전체, 전국에 있는 KT 시설 전체 이 모든 걸 절반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2년 동안 친절을 베푼 레이니 교수한테 이걸 나눠줬는데,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이 레이니 교수는요, 이 돈을 그냥 뭐 전혀 닦아 쓰질 않고요. 이걸 받고 싶지 않지만 이제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그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 우드로프 회장은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이 받은 4조 원을 몽땅 에모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모리 대학교는 아주 더 연구중심 대학으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탄탄한 이런 이제 대학교로다가 성장할 수 있게 기회가 됐죠.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 딸이 에모리 대학교에서 그 연구 교수로 이제 4년간 이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해가지고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보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에모리 대학교는 지금 연구중심 대학으로요. 그 박사 과정만 한 50개 정도 되는 아주 연구중심 대학이고요. 그 질병관리센터 CDC의 연구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하고요. 세계보건기구의 그 연구과제도 많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아주 그 실력 있는 대학교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는요, 그런 4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유산 받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학교에다가 기증하면서 그 훌륭한 인품이 또 인정을 받고 실력도 인정받아서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 대사,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이제 대사로 이렇게 이제 역임을 하신 훌륭한 분이었죠. 그런데 이 레이니 교수가 그 외로운 노인한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기적을 만난 이 사례가 레이니 교수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 우리 의정부센터의 식구들한테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제 응원을 받으실 거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우리 의정부센터 식구들한테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친절의 엄청난 효능은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친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친절은 얽힌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요. 곤란한 일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고요. 암담한 상황에서 그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하자고 늘 얘기하지만 이 친절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친절을 열심히 실천을 하면 하는 만큼 성과가 올라가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센터 식구들 모두 친절로 멋진 기적을 창출해내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재해 사례는요, 이제 그 주차동 건물에서 청소를 하다가 이제 그 그레이팅 있는 계고부에서 추락해가지고요, 크게 다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제 그레이팅 덮개를 열고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 실족해가지고 추락해서 이제 크게 다친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철저하게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은 이걸 먼저 선결 요건으로 해결을 해놓고 안전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런 조치도 먼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모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전수칙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전작업을 해야만 우리가 다치지 않고 내 생명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다음엔요, 요새 이런 사고 많이 나요. 곳곳에 날씨 추우니까 곳곳에 빙판이 있어가지고 빙판길에 통행할 때 특히 주머니에다가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추우니까 손이 저절로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장갑을 끼고 손은 항상 밖에 나와 있어야만 미끄럼 타든지 뭔가 좀 비상사태가 왔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해요. 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비상시에 대처가 불가능해가지고 크게 다칩니다. 머리 다치고 허리 다치고 하는 게 그게 손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빙판길 이동할 때, 추울 때 이동할 때 절대로 이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밖에 나와서 장갑을 낀 채로 뭔가 이렇게 안전조치를 선행할 수 있도록, 긴급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을 공부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이니 법칙이에요. 하이니 법칙 1대 29대 300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대형 참사가 한 건이 벌어지려면은 경미한 부상 정도가 29번 정도 있었고요. 우리가 한 300번 정도는 그 위험 요인을 무시하고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소홀히 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300건의 이런 이제 지나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이니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1920년대에요.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이니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발견했어요. 사고 발생에 관한 일정 비율의 법칙을 발견을 한 거죠. 이 하이니 법칙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로 한 300회 정도 이거를 무심코 지나치면 틀림없이 이런 이제 경상사고가 29건 정도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형사고, 사망사고가 한 건 일어나는데, 이런 사망사고, 대형사고가 한 건이 나려면은 그런 이제 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고 한 것들이 300건 정도가 누적되면은 틀림없이 이런 사고가 난다는 통계 확률의 근거거든요. 통계에 의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결국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 여태 내가 안 다치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다치겠어? 이런 설마하는 이 마음이 다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센터장님 통해서 우리 또 이제 소장님을 통해서 안전이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전 때문에 안전을 많이 들으면 이제 피로감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로감이 온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무뎌질 때, 아, 나 이제 많이 들었어. 아주 귀에 모시박이도록 들었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안전 불감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안전수칙 소홀히 하고
대충대충 하는 거 300건 누적되면은 이렇게 이제 엄청난 대형 사망사고 일어나는 거를 아시고, 내가 한 건이라도 더 지키면은 적어도 내가 300분의 1 이상으로 안전을 위해서 탄탄한 조치를 내 스스로 잘 한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이런 사고 있었어요. 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가 크게 났는데요. 이 갈현 곡가교, 여기 과천에 있는 이 갈현 곡가교에서 사람 많이 죽고 다치고 차도 타고 고속가도로가 전부 다 타버렸어요.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갈현 곡가교 끔찍한 현장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목격을 했는데요. 여기 이 화재를 보면은, 야, 정말 이런 대형 사고 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우리가 평소에 생각조차 안 했던 사고예요. 이렇게 이제 방음 터널이 통째로 이렇게 불타게 되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일 대형 사고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실제로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같이 다짐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불이 붙으니까 차 한 대만 불이 타는 게 아니라 그 불꽃이 천장에 불이 붙고 이 불꽃이 반대 차선까지 번져가지고요, 그 터널이 완전히 통째로 다 타버리는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다가 또 한 가지 위험 요인이 됐던 거는, 아시는 대로 요게 이제 그 터널 진입로에 이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요걸로다가 추가로 들어오는 차량을 차단을 하는데 그 차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방음 터널이 몽땅 타버리고 뼈대만 남았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차는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불타고 이제 고철만 남은 거죠. 그리고요, 여기 터널이 꽤 길었는데 830m 구간 중에서 630m가 전부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입 차단 시설이 내려오질 않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차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계속 들어가서 불타고 들어가서 불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터널 안에 완전히 불탄 차량만 가득 차게 된 거죠. 자, 이거 참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처음에 이게 시작은 여기 보니까 이 트럭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펑소리가 나더니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조수석 밑에 쪽에서 이제 불이 나서 소화기를 끌려고 했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도저히 끌 수가 없어서 그 차를 버리고 대피를 했는데 그 불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엄청난 혼란,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했는데 이 차량 탄 거는 말도 못하게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량들이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런 엄청난 피해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고 확장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여기 방음 터널에 이 재질이 난연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설마 여기 불이 나겠어? 그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재를 만나게 됐죠. 두 번째는요, 이 화물 차량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고 하는 거를 소홀히 한 거예요. 우리 의정부센터 식구들도 이제 뭐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작은 문제라도 이렇게 차에 이상이 있다, 또는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가다가 운행 중에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대형 고장이나 화재나 이런 게 나지 않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미리미리 정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 화재가 터널 진입 화재가 났을 때는 터널 진입 차단 조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 차단 조치가 안 되고요. 이게 이제 뭐 말을 잘 안 듣거나 문제가 있는 거를 살펴보고 미리 정비를 하거나, 또 이렇게 화재가 났다면 여기 들어가면 다 불타는 건데 못 들어가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 조치도 미리 안 하는 바람에, 즉시 안 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거죠. 그리고요, 우리 또 우리 쓰레기 이제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이 폐기장으로 이동할 거, 이 폐기물을 차에다 실을 적에
미리 잘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이 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불씨가 남아있다든지 불에 잘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미리 보고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화재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비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늘 사무실에서 복도에서 건물 내부에서 이동하면서 하루에도 소화기를 10번 이상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기를 볼 때마다 소화기가 그냥 여기 있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자, 소화기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이거를 필히 활용을 해야 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딱 소화기 볼 때마다 1단계 핀을 뽑는다. 2단계 호스를 불꽃을 향한다. 3단계 손잡이를 꽉 켜진다. 이렇게 해서 3단계 불 끄는 작업을 생각을 해보고 지나치면은요, 이런 화재를 만났을 때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요, 이 화재가 크게 확산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소화기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해보고, 불 끄는 방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늘 기억을 해 놓으셔야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안전 조치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전모 착용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머리가 중요한데요. 이 물체가 여기 떨어지거나 막 날아와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깨지고 다치는 거를 예방해 주는 거죠.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 전체에서 정말 다쳤을 때 회복이 어려운 데가 머리거든요. 그래서 안전모가 중요한데요. 이 안전모는 미리 이제 요거 살펴보시고, 요게 이제 모체죠, 모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착장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충격 흡수제가 있고, 요 턱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모든 이 안전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보고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모를 쓸 때는 머리에 딱 쓰고, 요 착장체를 요걸 조정을 해가지고요, 딱 머리에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턱끈이 귀를 감싸듯이 이렇게 귀를 중앙에 놓고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턱끈을 단단히 조여서 벗겨나가지 않도록 여기 턱끈을 완전히 이렇게 턱끈 여기를 단단히 조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화가 중요해요. 안전화는 이 물체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발등을 충격을 주거나 끼거나 찔리거나 이런 감전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 발을 보호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요, 이 안전화는 절연화나 이제 절연장화는 이제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면 물에 씻어서 말려줘야 됩니다. 이 가죽재 안전화는요, 이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이런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같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무재 안전화는요, 물 있는 자리에서 또 이제 위험 물질 있는 데서 발을 보호해주는 내수성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절연화는요, 전기에 감전되는 거를 예방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요, 안전화 착용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발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신어야 되고, 이 끈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안전화를 신을 때 절대 아무리 급해도 꺾어 신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그래서 안전화는 꺾어 신지 않고 올바로 신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안전대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로. 안전대는요, 이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할 때 뚝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 여기 이제 거리에다가 이게 거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안전대는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이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거리를 요걸 탄탄한 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안전대 거리. 그다음에 요 거는 요 위치가 여기 이제 벨트 거는 고리보다 높아야, 여기가 높아야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한 좀 짧게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로프 있잖아요. 이 로프는 이 마모가 됐거나 금속재가 이제 변형이 되거나 이런 거를 살펴서 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를 써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보안경이 중요해요. 이 보안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분진이나 약품 같은 이제 물체에 이 눈이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해광선 오는 걸 차단시켜서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위험 장소에서는 보안경을 필히 써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안전 인증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유해광선의 강도, 이런 거에 이제 여기 성격에 맞는 이런 차광 효과가 있는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착용할 때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이런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돼요. 네, 이 모델, 사진 모델 아시죠? 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안경 썼을 때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잘 고정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걸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사용한 다음에는 이제 물에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청력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청력 보호구는요, 그 땅땅 이런 거 막 그 엄청난 소음 있는 자리에서 일할 때는 이 귀를 보호를 해야 돼요. 이거 보호를 안 하면은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귀가 울리거나 귀가 이제 청력이 저하돼 가지고 평생 귀를 못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음으로 청력 손상을 입는 걸 예방을 해주고 뜨거운 슬래그나 분진, 비산 입자 이런 게 귀 속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줍니다. 소음이 있거나 이제 분진 작업장에는 요 귀마개를 필히 착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착용하기 전에는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요, 여기 머리 크기에 딱 맞게, 머리가 이제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만 큰 사람은 이제 요즘 큰데 맞춰야 되고, 좀 날씬한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줘야만 소음을 차단을 해줄 수 있고, 귀에 이렇게 나쁜 물질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소리만 막아주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스폰지로 된 기막에 요걸 사용해도 돼요. 요걸 사용할 때는요, 이 스폰지를 조물조물해서 작게 콩알처럼 만들어가지고 귀에다 집어넣는데 요걸 만져줄 때 손이 깨끗해야 돼요. 오염된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요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귀에다가 이제 넣어주는데 귀에다가 넣을 때는요, 요 귀를 벌리고 쏙 집어넣으면 돼요. 쏙 집어넣은 다음에는 이게 그 스폰지가 커지면서 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밀려 나오지 않게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귀를 삽입을 한 다음에는 완전히 밀착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고요. 이걸 넣은 다음에는 거울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요 귀마개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이 방진 마스크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그 마스크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방진이 심한 데서는 분진 흡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방진 마스크는요, 분진 흡입을 방지해주고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거 막아주고요, 산소 결핍이나 이런 질식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수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 쓸 때는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편 다음에 머리끈을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요대로 이제 가져다가 입에다가 이제 고정을, 입, 코를 막아준 다음에 요 끈을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리를 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갖다 대놓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요. 여기를 딱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를 꼭 붙여줘야만 되는데, 여기 특히 이제
저는 콧날이 좀 이렇게 납작한데 이렇게 콧날이 오똑하신 우리 하태호 소장님처럼 코가 이렇게 크고 멋있는 분들은 요 코와 얼굴 사이 여기 홈을 잘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를 코 누름새를 구부려 가지고 코 부위하고 이 얼굴하고 이게 방진 마스크가 잘 고정이 밀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걸 딱 붙인 다음에는 양손으로 딱 눌러 가지고 밀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갖다가 붙였는데도 이 일로 다 숨이 통해 가지고 공기가 쑥쑥 드나들면은 이거 쓰나마나거든요. 이거를 딱 밀착을 해보면은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요. 약간 불편을 느껴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안전보호장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에이, 바쁜 판에 뭐 그런 걸 다 하고 있어.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바빠도요,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번거로운 것 같고 귀찮아도 이거를 꼭 필히 하셔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고요.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감수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주시고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주시고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정부센터는 다들 서로 협력이 잘 되고 옆에 동료 직원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또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이 제정되게 된 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 10명 중에 7명이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하게 예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제정을 했고 의무적으로 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직장 내 괴롭힘 이거를 그냥 있는데도 모른 척 끼어들기 싫어서 외면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법정 비용, 분쟁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손해 비용이 크게 생기고요. 생산성이 하락되고요. 기업 이미지가 손실되고 무엇보다 괴롭히는 사람이나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동료가 모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돼요. 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행위요건이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이 3가지 요소가 해당이 돼야만 여기 이제 행위 요건이 성립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행위 요건을 보면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위성은 지위의 우위도 물론 있겠지만은 관계의 우위도 있고요. 그 우위성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우위성을 이용을 하는가? 이런 이제 직장 내 영향력으로 또는 이제 정규직인지 아닌지 또는 이제 수적인 측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5명이 같이 근무하는데 이 4사람만 친하고 1사람만 이렇게 이제 외톨이로 따돌림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적 속성이 그런 데서 문제가 돼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서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또 따돌리거나 아니면은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여기 고향이 다른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업무 역량이 근속 연수가 한 10년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 뭉쳐져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여기 또 적용하려면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 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어떤 친목계를 만들어 놓는데 일부 사람만 친하게 지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걸로 인정되려면은 폭행을 하거나 쥐어박는다든지 막 이렇게 너 가만 안 두게 해서 막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언, 그 말 거칠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언뜻 보면은 말 거칠고 과격하게 하면은 멋지게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조금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물렁물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은 욕설, 험담, 남 안 듣는 데서 남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언어적 행위가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사적인 용무에 지시를 하는 거 있습니다. 아, 나 좀 밖에 은행에 좀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할 적에, 아, 은행 가는 김에 내 그 세탁물 좀 찾아다 줘. 이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일단 두 번, 세 번 중복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집단 따돌림,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하고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고참됐으니까 이제 나는 좀 일을 좀 덜 해야 되겠다고 그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일을 과도하게 이렇게 떠밀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의 세 번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근무할 자리를 화장실 앞에다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 행위자가 의도는 없었지만은 그 사람한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막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경우, 이런 거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휴게실에서 따뜻하게 이제 온돌 장치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좀 이렇게 이제 고참은 이제 따뜻한 자리에 가서 앉고, 새로 들어온 신규자는 저 냉골에 또 이렇게 이제 출입 문 옆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해가지고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냥 자기 자리 절대 양보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하나 돼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판단 요소의 행위 장소는요, 이제 그 직장 처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회식하러 갔을 때, 또는 이제 그 기업 행사, 현장 이런 데서, 또 외근 갔을 때 출장지에서, 그리고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 또 하나는 요즘에 흔히 많이 쓰는 그 SNS, 카카오톡 이런 데서도 남의 말을 이렇게 이제 험담을 하거나 누구를 이제 미워하거나 누구를 표적 삼아 공격하거나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의 이제 상황, 또 이제 행위에 대한 이제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행위 내용과 정도, 행위 기간이 일회성인지 지속성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의정부센터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걸로 믿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전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무개 요즘에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무겁고 뭔가 불편한 것 같던데 왜 그럴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처음 들어왔을 때 좀 힘들었지. 저 새로 들어온 저 친구가 여기 좀 적응이 안 돼서 힘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애로가 있는지 들어보고 좀 서로 도와주고 여기 적응을 잘 할 때까지는 서로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상호 존중이에요. 서로 존중을 해야지. 아, 이 사람은 내가 여기서 10년을 근무했는데,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뭐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그냥 상대방을 너무 인격적으로다가 이렇게, 너무,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뭐 겁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직원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응? 아, 나도 처음에 왔을 땐 좀 어려웠지만 조금 적응하니까 괜찮읍니다. 응? 이렇게 힘든 거 이런 거 힘들 거예요. 그런 거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한테 도움 요청을 하세요. 서로 이래가지고 상호 존중을 해가지고 그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잘 배려를 해줘가지고 여기 적응을 잘 하고 나면은요,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배려해주고 존중해줬던 그 선배님은 잊질 못해요. 내 여기 근무하는 동안은 내 저 선배님을 아주 내 친형님처럼 내가 잘 모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상호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의정부 센터에선
서로 이렇게 서로 존중을 해가지고요. 신뢰가 구축이 되는 게 중요해요. 신뢰가 구축이 돼가지고요. 서로 믿는 거예요. 아, 여기 와서 근무해보니까 선배님들이 전부 다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이렇게 신뢰감을 주시는구나. 서로 신뢰감이 있을 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절대로 없는 행복한 일터, 우리 의정부센터에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이에요. 저도 이제 미인 대칭 그랬을 적에 처음에 미인은 이렇게 양쪽에 균형이 서로 되고 대칭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네. 자, 우리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 열쇠를 찾는데 세계적으로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안내서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줬어요. 거기 내용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원인을 진단을 해보니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원인이 뭔가를 추적을 해보니까 기술적 요인이거나 지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은 15%뿐이 안 되고요. 인간관계를 잘 해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만큼 사람이 바르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로 미인대칭이에요. 이 미인대칭은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이고요. 그 다음에 비비불, 이거는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인생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미인대칭이 뭘까요? 미인대칭의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주인이 웃는 얼굴이면은 웃는 얼굴 주인한테로 물건 사러 가고요. 인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물건 사러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KT그룹에서 이 스마일로다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웃는 얼굴이니까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현직에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그 업무를 했고요. 또 퇴직한 후에도 이렇게 10년씩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웃는 얼굴을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몸에 이제 익히고 한 게 굉장히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조직 그 부서장을 맡아가지고서 이제 함께 일할 사람 이렇게 이제 같이 일할 사람 뽑아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인사 발령을 내고 할 때 보니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대체적으로 모든 간부들이 서로 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되게 표정이 밝아요.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찾을 때 웃는 얼굴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웃는 얼굴, 딴 사람한테 웃는 얼굴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먼저 웃는 얼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강사가 좀 재미있는 얘기 하려고 애쓸 적에는 호응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우리 정만섭 소장님 이렇게 빙그레 미소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집중해서 듣고 마음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강사가 믿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그 세계적인 멋진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 리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비안 리가 사실은 처음에 주인공 오디션 할 때 1차 탈락이 된 사람입니다. 감독이 딱 이렇게 이제 비비안 리가 와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에이, 당신은 이 영화의 배역에 맞지 않습니다. 탈락입니다. 되돌아가시라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분이 전혀 실망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감독이 잠깐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당신 지금 보니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되돌아나가는 걸 보니까 당신이 이 영화 배역에 딱이다. 왜냐하면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영화 내용이 엄청 어려운 그런 이제 난관, 엄청 어려운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오디션에 탈락을 해가지고 빠꾸당해서 되돌아 나가는 사람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할 때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요. 이 비비안니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를 촬영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그 여우 주연상을 탄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로 선발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 탈락했을 때 웃는 얼굴로 대처한 게 결국은 성공의 열쇠가 된 거죠. 두 번째, 미인 대칭의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이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 인사를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는요, 원래 저 미국 변두리 시골에서 그렇게 이제 지방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중앙무대에 와서 대통령까지 했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사람은 전부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진심을 담아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요,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도요, 인사를 잘 했는데 늘 미소 짓고 인사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진심을 담은 대화를 통해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미인 대칭의 세 번째, 대화를 잘하자. 대화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조성하고요.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요. 따뜻한 마음을 대화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대화를 할 때에는 정성을 기울여서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0.2%뿐이 안 되는데 세계적으로다가 그 노벨상을 4분의 1이나 탄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에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유태인만의 특별한 교육 비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대화를 바탕에 두고요. 첫 번째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생활하고 저녁 식사를 할 때에는 식탁에서 밥상머리에서 저녁을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먹으면서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일을 전부 다 대화를 하면서 가족들의 경험과 가족들의 생각을 다 모두의 마음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받아들이는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첫 번째 비결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침상머리 교육이에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잠들기 전에 잠드는 아이한테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요. 좋은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하면서 이 잠드는 순간에 저절로 막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세련된 문장, 이렇게 아주 그 반듯한 그런 생각, 이거를 전부 다 침상머리 교육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머리에 이제 이렇게 심어주는 이런 이제 대화의 교육 두 가지가 유태인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는 비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한 거죠. 미인 대칭, 칭찬. 네 번째는 칭찬을 잘하자예요.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다 면접을 해가지고 왜 가출을 하셨는지 심리를 통계를 했더니 경제적인 원인은 거의 없었어요. 그 굳은 일,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나가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의정부 센터 식구들 전부 오늘 퇴근하시면은 집에 계신 분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인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가출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칭찬을 잘하는 게 필요해요.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그 엄청난 돌고래가 어떻게 춤을 추게 만드나 하면은요, 돌고래가 쇼를 할 때마다 박수 쳐주고요, 막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주고요, 그때마다 칭찬하면서 맛있는 그 고기를 또 줘요. 그래가지고 칭찬으로 점점 더 잘하는 돌고래 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보 온달이 어마어마한 온달 장군으로 성장해 간 것
평강공주가 그 바보 온달 만나서 날마다 칭찬하면서 격려해가지고 그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이 나라를 구한 장군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육성을 시킨 거였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내가 받고 싶은 칭찬 먼저 하세요. 정말 최고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는 거를 옆에 동료한테 먼저 칭찬을 하시면 그 칭찬이 내게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합시다. 미인대칭은 이제 꼭 실천해야 될 덕목이고요. 이 비비불은 실천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죠.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서 막 뒷담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총을 쏴서 남을 죽이면 살인범인데 비난을 해가지고 인격을 살상하면은 그것도 살인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비난하지 말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비비불의 두 번째는 비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냉철한 지적, 합리적인 충고가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적질보다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부모의 잔소리가 엄청 듣기 싫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잔소리와 훌륭한 가르침의 차이는 뭘까? 그 경계선은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는가. 또 하나는 내가 실천을 하면서 가르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평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바른 실천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비비불 마지막으로요, 이 불평하지 말자. 불평불만은요, 습관성 질병이에요. 그 불평불만의 습관을 들여놓으면 어디 가나 불평불만 거리가 생겨요. 자기 생각에는 엄청 개혁적이고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불평불만은 습관성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다가 불평불만 거리 찾지 말고요.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불평불만은 나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저는요, 이 KDFS로부터 또 이렇게 우리 그 KDFS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 이거 계속 연구하고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 회사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회사를 먼저 사랑하고요. 우리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 틈틈이, 자, 우리 같이 따라 해주세요. 네. 손목 풀어주세요. 손목 풀기 이렇게 스트레칭을 잘 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손목 유연하게 손목 풀어주시고, 네, 우리 이상성 실장님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주시고 발목도 좀 풀어주시고요. 발목도 풀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손깍지를 딱 끼워주시고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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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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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틈나는 대로 이렇게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야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또 좋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해서는요, 긍정 에너지를 많이 담아야 돼요. 우리 이만규 센터장님은 정말 긍정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만규 센터장님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은 안에 긍정 에너지가 여기 막 충전되고 채워지는 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센터 식구들 모두 우리 또 이제 이만규 센터장님께 또 우리 소장님께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셔가지고 늘 긍정 에너지가 넘쳐서 좋은 말, 긍정의 말, 열정의 말, 에너지를 채우는 이런 이제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섬기면 상대방도 나를 섬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뭐니 해도 행복한 일터의 출발점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내가 먼저 웃는 얼굴을 실천을 해야 옆으로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파가 돼가지고요, 주변 사람들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환한 얼굴,
미소진 얼굴로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를 좀 많이 충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우리 의정부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센터 역시 최고십니다. 자, 제가 오늘 끝나면은 그 설문서를 좀 몇몇 분들한테 보내드릴 텐데요. 그 받으신 분은 일단 이제 확인하시고 잘 읽어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만났으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의정부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의정부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의정부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의정부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우리 이만규 센터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경청해준 우리 직원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기억에 남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착용하는 거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인 대칭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 전달사항은요. 우리 전 직원이 KDFS 안전TV를 적극 활용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고취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들어오신 신규자분들께서는 그 KDFS 안전TV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히 명강의를 해주신 이덕신 교수님이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집에 가서 해도 되고요. 휴게 시간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안전사고 없는 직장, 행복한 직장, 밝은 직장 만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명강의를 해주신 이덕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정부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